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이복실입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청소년의 경우 돌봄 교실을 이용한다거나 특히 이제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더욱 부모님들의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과 후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보건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안전한 돌봄,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회활동을 충분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에게 취미, 여가, 직업, 그리고 체험 등과 같은 의미 있는 여가 활동, 그리고 미래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방과 후 서비스라고 하면 이거는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존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이제는 개선해서 이제 지원 기준을 확대 개정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대상이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8세 이상의 이제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인 경우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간 활동 서비스 중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방과 후 활동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재학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형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보다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의 경우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다만 기존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예를 들면 온종일 교실이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그리고 거주시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자택교육을 하는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처럼 장애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네, 정부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바우처와 같은 서비스 이용권을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44시간이었는데요. 올해는 66시간으로 그러니까 제공 시간이 꽤 많이 늘었죠. 그렇군요. 네. 이용이 가능한 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다만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뭔가 되게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되게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청이 완료돼서 이용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자체가 선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별로 두어 곳 이상, 그러니까 복수로 선정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곳을 찾아서 그 제공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죠? 네, 요즘 이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시죠. 인터넷 검색창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고 이제 검색어를 치시면은 어떤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제공기관 검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지역을 누르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 전부 다 리스트가 나옵니다.
우측의 상세 버튼을 누르면 제공기관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 그리고 제공 인력 수도 같이 화면에 뜨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이제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네네. 때는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셔도 좋고 네. 아니면 자녀분과 같이 방문하셔서 뭐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겠지요. 네. 혹시 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어렵거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도 할까요? 네,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다른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원하는 분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방과후 활동 서비스만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방과후 활동 서비스가 소집단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 3명, 4명 이렇게 집단이 구성되고 있고 거기에 선생님 한 분이 이용자들과 같이 그래서 서로 이제 작은 집단이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다수로 이용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욕구뿐만 아니라 선택과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는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발달장애 청소년한테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싶으냐 이렇게 의견을 묻고 비슷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끼리 집단을 구성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저는 체육이나 몸을 쓰는 활동을 주로 하고 싶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몸을 쓰는 활동을 원하는 친구들끼리 소집단을 꾸려서 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뭐 학생들도 훨씬 더 즐겁게 서비스에 참여를 하겠지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지역사회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이제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게 되니까 우리 지역을 잘 알게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원하는 수업을 소규모로 들을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달라진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특히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발달장애 특성상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활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매년 우수 서비스 이용 사례를 모집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 의미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관계 맺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15살 자폐성 장애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기초 체력도 약해서 산책이나 잠깐 걷는 것도 막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먼저 교사, 활동지원사, 치료사, 가족 등등 여학생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했고 다음으로 학생이 프로그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가능하고 원하는 수준과 강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는 친구들 그리고 교사와 차츰차츰 서로 적응하고 친해졌어요. 또한 발표 시간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요. 학생이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 않고 일부러 무반응으로 대했더니 학생이 되게 편안해 하더라고요. 현재는 프로그램에 매번 참여하면서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본인도 가족도 매우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죠. 자, 일단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성이 높아지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방과후 활동 서비스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이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될까요?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은 아니고요. 국민행복카드라는 이 카드에 이제 정부가 지원을 주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과거에 동사무소라고 했던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는 신청을 하는 것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복지로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실 때 학부모님들께서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특히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서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적 관계 기술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네. 사회성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만족도 조사에서도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학습적인 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친해지고 또 지역을 알아간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제공기관을 방문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직접 살펴보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의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꼭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